띵굴 71번입니다. 게스킷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게스킷은 1번 고정 부분에 사용되는 실입니다. 운동 부분에 사용되는 실은 패킹이고 비슷한 실이지만 게스킷과 패킹을 구분해서 알아두어야 합니다. 고정 부분은 게스킷입니다. 대기로 개방되어 있는 구멍은 통로구이고 공기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구멍입니다. 흐름의 단면적을 감소시켜 관론에 저항을 갖게 하는 기구는 조임기구입니다. 오리피스와 초크 등으로 단면적을 급격히 감소시켜 압력 강화시키는 기구입니다. 72번입니다. 자중에 의한 낙하, 운동물체의 관성에 의한 액추에이터의 자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배압을 생기게 하고 다른 방향의 흐름이 자유로 흐르도록 한 밸브는 3번 카운터 밸런스 밸브입니다. 자중에 의해 낙하되지 않도록 배압을 형성하는 밸브 하면 밸런스를 맞춰주는 카운터 밸런스 밸브로 알아두어야 합니다. 풋 밸브는 체크 밸브의 한 종류이고 스풀 밸브와 변환 밸브는 유체의 방향을 제어하는 방향 제어 밸브입니다. 73번입니다. 유압에서 최적 탄성 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최적 탄성 계수 K는 마이너스 최적 변형률분의 압력 변화량으로 최적 탄성 계수의 단위는 자주 나오는 문제로 최적의 단위가 소거되어 압력의 단위와 같은 파스칼입니다. 이 식에 따라 압력의 변화량과 최적의 변화량 델타 V는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최적 탄성 계수의 역수는 압축률 베타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최적 탄성 계수는 압축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압축이 잘 될수록 최적 변형률이 크고 최적 변형률이 클수록 최적 탄성 계수는 작아집니다. 따라서 최적 탄성 계수가 클수록 압축의 저항성이 큰 것이기 때문에 압축이 잘 안됩니다. 74번입니다. 오일의 팽창, 수축을 이용한 유압 응용장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쇼크 업소보입니다. 쇼크 업소보는 실린더 안에 피스톤에 오리피스, 즉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서 스프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오일이 구멍을 통과하면서 생기는 마찰에 의해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하여 스프링의 진동을 없애주는 진동 저감 장치입니다. 진동 개폐 밸브와 압력계, 온도계는 모두 오일의 팽창, 수축을 이용한 장치입니다. 대표적으로 온도계의 경우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온도계의 수은이 팽창하면서 얇은 관을 따라 점점 올라가 해당 눈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75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유압 회로의 명칭으로 적합한 것은 3번 블리드 오프 회로입니다. 21년 2회차 유압기기에서 미터 인, 미터 아웃, 블리드 오프 회로에 대해 설명했었습니다. 속도 제어 회로에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미터 인 회로와 블리드 오프 회로는 실린더의 입구 측에 유량 제어 밸브가 존재하고 특히 블리드 오프 회로는 유량 제어 밸브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76번입니다. 토출량이 일정한 용접형 펌프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21년 2회차 유압기기에서는 비용접형 펌프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으니 용접형 펌프와 비용접형 펌프를 구분해서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용접형 펌프는 토출량이 일정한 펌프이고 비용접형은 토출량이 일정하지 않은 펌프로 용접형 펌프만 기억해두고 그 외에는 비용접형 펌프로 생각하면 됩니다. 기어 펌프, 나사 펌프, 베인 펌프, 피스톤 펌프는 토출량이 일정한 용접형 펌프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 터빈 펌프입니다. 77번입니다. 유압 모터의 효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유압 모터의 효율은 최적 효율과 기계 효율의 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적 효율에 비례하고 기계 효율에 비례하므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그리고 이 전 효율은 축동력 2πnt와 유압동력 ΔPq의 비로 표현할 수 있고, 최적 효율은 실제 유량 Q분의 이론 유량 QTh로 쓸 수 있습니다. 78번입니다. 펌프의 효율을 구하는 식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펌프의 효율도 앞에 모터와 마찬가지로 용적 효율, 압력 효율, 기계 효율을 모두 곱해주면 전 효율이 나옵니다. 여기서 용적 효율은 이론 토출량분의 실제 토출량으로 이론값 대비 얼마나 토출했는지를 알 수 있고, 압력 효율도 마찬가지로 이론적으로 손실이 없을 때의 토출 압력분의 실제 토출 압력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기계 효율은 축동력분의 유체 동력으로 기계가 축에서 받은 동력 대비 얼마나 유체가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79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기호의 밸브 명칭은 2번 릴리프 밸브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로 개념 영상도 있습니다. 설정값보다 낮은 압력이 들어오면 막혀 있다가 설정값보다 높은 압력이 들어오면 점선을 따라 힘이 전해져 화살표를 밀어버린다고 했습니다. 화살표가 이동함으로써 유체가 흘러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압력이 다시 설정값 이하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력을 설정값 이하로 유지시켜주는 압력 제어 밸브입니다. 80번입니다. 압력 제어 밸브에서 어느 최소 유량에서 어느 최대 유량까지의 사이에 증대하는 압력은 1번 오버라이드 압력입니다. 앞 문제에 릴리프 밸브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릴리프 밸브는 설정값 이하로 압력을 유지시켜주는 밸브라고 하였습니다. 유체에 의해 압력이 가해지다가 설정한 압력 이상이 되면 이 화살표를 밀어서 유체를 내보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화살표를 밸브라고 생각하면 이 밸브는 설정 압력 A에 도달하기 전부터 서서히 열리다가 설정한 압력이 되면 완전히 열리고 최대 유량의 유체가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압력이 서서히 상승해서 밸브가 열리기 시작할 때의 압력을 크래킹 압력이라고 하고, 완전히 열려서 흐를 때의 압력이 설정 압력입니다. 그리고 이 설정한 압력과 크래킹 압력의 차이를 오버라이드 압력이라고 합니다. 유량이 커질수록 밸브가 열리기 시작할 때의 압력도 커지게 됩니다. 띵글!